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 바로 이산화탄소 내성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 앞에 이산화탄소 내성, 건강 개선의 핵심이라는 글의 발췌본이 놓여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내성이 정확히 뭐고, 또 이게 당신의 건강, 특히 신체적, 정신적 안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시작하죠. 네, 보통 우리가 이산화탄소 하면 좀 해로운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오히려 우리 몸이 일정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견뎌내는 능력, 그러니까 내성이요. 이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그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죠. 자료를 보니까 이산화탄소 내성이라는 게 몸이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늘고 산소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하네요. 제일 쉽게 와닿는 건 역시 내성이 높으면 숨을 좀 더 편안하게 오래 참을 수 있다 이거겠죠?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누가 숨 오래 참나 이런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호흡법학 훈련처럼 이 CO2 내성 훈련 자체가 신체적 또 정신적 건강을 개선하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으면 그건 당연히 독성이 있죠. 하지만 적절한 양은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거든요. 뇌에다가 이제 숨 쉬어야 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놀랍게도 우리 몸이 혈액 속 산소를 조직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내성을 키우면 그냥 숨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숨 가빠지잖아요. 과호흡 같은 거요. 그런 걸 막아주고 좀 더 차분하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몸이 CO2 변화에 덜 민감해지는 거군요. 그리고 자료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불안감과의 관계였어요. 보통 얕고 빠른 호흡이 불안이랑 관련이 깊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CO2 내성이 높으면 호흡 패턴이 안정되면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HHP 파운데이션 연구 결과도 나왔었죠. 네,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CO2 내성이 높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불안감을 확실히 덜 느꼈다는 건데요. 이건 CO2 내성 훈련이 단순히 기분 전환 정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 능력 쪽도 있었어요. 특히 달리기랑 CO2 내성이 성리의 조합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지구력 운동선수한테 특히 좋다고요? 이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건 핵심이 심박수 조절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몸이 이산화탄소 증가에 더 잘 견딜수록, 즉 내성이 높을수록요,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심박수가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내성이 좀 낮으면 심장이 금방 막 빨리 뛰고 쉽게 지치는데 내성이 높으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뛰면서 페이스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구력 향상으로 직접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자체에 약간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 높다는 건 생리적으로 좀 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다는 뜻이고 이게 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이거는 좀 의외다 싶었던 건 염증 감소 효과였어요. 호흡이랑 염증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료 설명을 보면 CO2 내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몸 안에 이산화탄소를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보유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이산화탄소가 혈액을 타고 쭉 돌면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항염 과정을 돕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산화탄소 내성을 높인다는 게 그냥 단순히 숨참기 기술 같은 게 아니네요. 오히려 호흡 효율을 최적화시켜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운동 능력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감도 찾고 심지어 염증까지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다각적인 건강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결국 호흡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리 활동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신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나 운동 습관에 이 이산화탄소 내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한번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산화탄소 내성이 이렇게 다양한 이점을 준다면 오늘 당장 당신의 호흡 패턴과 그 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생활 속 실천, 그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